개인회생 파산에서도 법원에서 너그러이 인정해주는 채무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파산 통과의 수월한 채무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기 피해를 당해서 생긴 빚입니다. 사기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주식코인 리딩방 이런 게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보면은 우선 사기 당했다는 내용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사기당한 내용을 형사 고소해서 그 고소한 사실 증명원을 첨부를 해서 회생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은 법원에서 사기 피해 채무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나 거래처 부도로 내 사업도 부도가 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사건 처리할 때 이런 사정을 많이 참작을 해주죠. 반면에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인 돈을 뺏어 쓰거나 사치적인 사업 운영으로 부도가 난 거라면 똑같은 실패라도 법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겠죠. 세 번째로는 급격한 건강 악화로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봐주는 편입니다. 요즘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힘든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지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채무가 정대하게 된 경위를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하신다면 법원에서 관대하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중에 아픈 부모님을 봉양을 한다든지 자녀를 키우는 등으로 가정의 생활비 정대로 채무가 발생된 경우도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즉 먹고 살려다 보니까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게 됐고 생활비 돌림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늘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생활비로 인한 빚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양가족이 많으면 최저생계비도 올라서 소득이 좀 되더라도 매월 내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아서 최저생계비가 소득보다 높아버리면 소득이 있더라도 가용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의 요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출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체크를 하는 반면에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주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과 달리 그 대출금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도 잘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보증을 썼다가 발생된 채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를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출을 쓰는데 단지 보증만 쓴 경우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채무와 보증을 쓴 경우에는 좀 관대하게 봐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법원에서 개인 회생 시에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해주는 채무의 유형,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 두 번째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 본인이나 가족 등의 건강상의 문제로 발생한 채무, 그리고 네 번째로 생활비 돌려막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 최근 채무의 반대 개념으로 오래된 채무나 보증을 잘못 써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